로베스피에르 혁명의 탄생 4부 자유의 독재 당통에게는 그가 배은망덕하고 사악한 영혼의 소유자임을 입증하는 특징이 있다. 그는 데물랭이 최근에 쓴 글들을 소리 높여 찬양했다. 내가 그를 마지막으로 방문했을 때 그는 데물랭에 대해 경멸적으로 이야기했다. 그는 그의 일탈을 사적이고 수치스러운 그러나 혁명과는 절대로 무관한 악덕의 탓으로 돌렸다. 자신이 이용한 수단들을 스스로 파괴하는 것이 당통의 원칙이다. 로베스피에르로서는 당통보다도 까미유를 쓰러뜨리는 데 동의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었으며 틀림없다. 그는 까미유를 중대한 범죄자로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까미유의 글들이 그를 유죄로 만들고 교활한 당통은 전혀 글을 쓰지 않았다. 그가 비난하고 공격한 모든 사람들이 그의 목을 요구하고 반혁명 세력이 그를 동료로 환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를 변호할 것인가? 554쪽 까미유를 용서하는 것은 사람들이 귀에 코르들리에의 최근 호들을 지지한다고 믿게 내버려두는 것이다. 로베스피에르는 동정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제레미나 주여 어느 날 까미유는 친구를 만나 이렇게 말한다. 나는 가망이 없다. 로베스피에르의 집으로 찾아갔지만 그는 나를 만나주지 않았다. 일은 이미 결판이 났다. 제르미날 9일, 3월 19일에서 10일 밤 공안위원회와 보안위원회는 회합을 갖고 당통 들라크루와 데물랭 필리포의 체포를 결정했다. 국민공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책임진 사람은 이번에도 생쥐스트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다. 로베스피에르의 지지를 받은 생쥐스트는 피고들이 출석한 가운데 보고서를 낭독하고 회합이 끝날 때 그들을 체포하기를 원했다. 다른 사람들은 극히 소란스러운 논쟁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여 거기에 반대했다. 반대하는 이들이 압도적인 다수였으므로 그들의 뜻대로 결정이 내려졌다. 분노한 생쥐스트는 자기의 모자를 불 속에 던져버린다. 그는 언젠가 로베스피에르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진정하십시오. 제국은 침착한 사람들의 것이니. 로베스피에르에게 남은 것은 위원회들의 의지에 순종하고 앞으로 그가 보여주듯 그 의지를 옹호하는 일뿐이었다. 왜냐하면 그는 할 수 있는 한 오랫동안 집단 지도의 규율과 방식들을 준수할 것이기 때문이다. 10일과 11일 사이의 밤 당통과 그의 친구들이 체포됐다. 11일 국민공회의 다스파가가 그 소식을 듣고 전율했다. 르장드르 우리 르장드르 1752년부터 1797년가 간영파 전원의 대변인이 됐다. 그는 피고들이 국민공회의 연단에서 자신들을 변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로베스피에르가 그에게 답할 책임을 맡았다. 오늘 몇몇 인물들이 조국보다 우위에 있어야 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몇몇 야심에 찬 위선자들의 이익이 프랑스 민중의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는지 오늘 판단해야 합니다. 르장드르가 당통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도 그의 이름에 특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특권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국민공회가 오래전에 부패한 우상을 분쇄할 수 있는지 이 추락하는 우상이 국민공회와 프랑스 민중을 분쇄할 것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당통은 그의 동료들, 그가 열렬히 변호했으며 굳게 믿었던 친구 샤보, 파브르 데글랑 팀보다 어떤 점에서 우월한 것입니까? 어떤 점에서 그가 그의 동료 시민들보다 우월합니까? 몇몇 기만당한 개인들과 기만당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그를 중심으로 보여 재산과 권력을 향해 그를 따라 행진했기 때문입니까? 사람들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권력의 남용, 즉 여러분이 행사한 국민적 권력, 또한 단지 몇몇 개인들의 수중에 있는 것이 아닌 이 권력의 남용을 두려워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행한 일들 중 여러분이 자유롭게 한 것이 아닌 것, 공화국을 구하지 않은 것, 프랑스 전체의 지지를 얻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사람들은 국민의 정의를 불신한다는 것입니까? 나는 지금 이 순간 떨고 있는 사람은 그 누구든 유죄라고 말하고자 합니다. 무고한 사람은 결코 공공의 감시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나에게도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려 했습니다. 사람들은 당통에게 가까워지고 있는 위험이 내게도 미칠 수 있다고 나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방패라고들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당통의 친구들이 내게 편지를 보냈고 내가 그들의 연설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썼습니다. 그들은 예전의 관계에 대한 기억, 거짓 덕성에 대한 옛 믿음이 나로 하여금 자유에 대한 나의 열정과 사랑을 억제하게 하리라고 믿었습니다. 이 동기들 중 어떠한 것도 내 영혼에 아주 가벼운 인상조차 남기지 못하리라고 선언하는 바입니다. 위험은 내게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나의 목숨은 조국의 것이고 내 심장은 두려움을 모르며 만일 내가 죽는다면 그것은 비난받을 만한 것도 치욕스러운 것도 아닐 것입니다. 자유를 추구하는 열정의 것. 내가 터니, 조장희, 셰프, 김철우, 정봉화, GCI, 딜렉트 등에게 대하여 하고 싶은 말. 나는 또한 패티용의 친구였습니다. 그가 정체를 드러낸 순간 나는 그를 버렸습니다. 나는 또한 롤랑과도 교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배신했고 나는 그를 고발했습니다. 당통은 그들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합니다. 내가 보기에 그는 이제 조국의 적에 불과합니다. 아마도 봐도 여기에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용기와 영혼의 고결함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회의 안에는 비속한 사람들도 있지만 영웅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의는 이 땅의 운명을 지휘하고 모든 당파들을 소멸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베스피에르의 발언이 끝난 후 르장드르의 주장은 거짓말처럼 더 이상 아무런 옹호자도 찾지 못했다. 그리고 생제스트가 자신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의 초고는 로베스피에르가 보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그는 매우 많은 양의 평을 적어 생제스트에게 돌려줬다. 그 평들의 여러 단편들을 이 전기에서 찾을 수 있다. 생제스트는 그 평들로부터 크게 영감을 받았고 제르미날 11일 3월 30일에 낭독하는 최종 보고서의 원문 안에 여러 차례 그것들을 문자 그대로 다시 베끼기까지 했다. 따라서 공포정치 전반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당통의 처벌에서 로베스피에르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결심을 하기에 앞서 그는 오래 주저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일단 결심이 서자 그는 당통의 처벌 문제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다. 그는 거리낌 없이 그렇게 했다. 제르미날 16일 4월 5일 당통, 데물랭, 들라크루아 그리고 필리포의 머리가 파브르, 딜로네, 샤보 그리고 바지르 정체가 불분명한 에로드 세셜, 은행가인 프라이와 구즈만, 모험적인 장군 베스테르만, 프랑스와 베스테르만 1751년부터 1794년 투기꾼 성직자 데스파냐 1752년부터 1794년의 머리와 함께 굴러떨어질 때 피상적인 관찰자라면 불가피하게 로베스피에르가 이제 프랑스에서 유일한 지배자이고 그가 아주 오랫동안 경쟁자들의 시체 위에서 자신의 개인적 권력을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공고히 할 수 있으리라는 인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고조되는 비관전점만 속에서 마지막 전투를 수행할 날들이 120일도 남지 않았다. 이제 상킬로트들에게는 더 이상 지도자가 없었고 관용파의 반혁명 위험을 제거한 상황에서 549쪽 산악파에 부패하지 않은 부르주아들을 공공 안녕을 상중하는 인물에게 적대적 질문으로 가득한 눈길을 던졌다. 로베스피에르가 거둔 승리 자체의 변증법적 대응물로서 테르미도르 9일이
이미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다. 94년 3월 29일 체포. 1793년 11월 17일 체포. 에베르 롱상, 병상, 모모르 처형. 94년 3월 24일 548초. 오부 혁명의 붕괴. 그들은 조국을 전리품처럼 나눠 갖는 것만이 문제라고 믿었다. 나는 범죄를 지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범죄와 투쟁하기 위해 태어났다. 652조. 덕 있는 사람들이 벌받지 않고 조국에 봉사할 수 있는 때는 오지 않았다. 1794년 테르미드르 8. 1장 최고 존재. 1794년 4월 1일 국민공예 장관직을 폐지하고 시위계의 위원회로 대체한다. 4월 16일 국민공예 지방의 혁명재판소 폐지, 파리 혁명재판소의 위상 강화를 결정하다. 공안위원회가 반혁명 혐의자를 수배하여 혁명재판소로 소환할 권한을 갖게 된다. 5월 7일 국민공예 로베스피에르의 주장을 받아들여 최고 존재의 실제와 영혼의 불멸을 인정한다라고 선언하다. 외견상 공안위원회의 승리는 완벽했다. 로베스피에르가 관용파를 변호한 르장들에게 맹공을 가한 후 국민공예는 로베스피에르에게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반대 언론은 사라졌다. 공안위원회가 아무런 구속 없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때가 온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니체 1844년부터 1900년의 격언을 상기시킨다.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운가? 차라리 스스로에게 물어라. 무엇을 위해 자유로운가? 물론 겨울의 성공, 1793년 말 전선에서의 승리, 이 입증하는 승리를 완수하기 위해 자유롭다. 석테르 블레리스 전투 승리가 공안위원회에 훨씬 더 강력한 노력에 부응했다. 그러나 국내 정치의 차원에서는 이전보다 훨씬 더 자유롭지 못했다. 산킬로트 지도자들과 관용파 지도자들의 제거는 공안위원회가 그 중심이 되려 있던 동맹의 범위를 크게 축소했고 공안위원회는 새로운 조직의 개혁을 구상할 수 없게 됐다. 그리고 조르주 르페브르의 표현에 따르면 공안위원회의 중요한 관심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제3신분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서로 싸우지 않게 하는 것이 됐다. 게다가 반혁명에 대한 투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달리 어떻게 할 수 있었겠는가. 그에 따라 명백한 정체가 나타났고 그 아래서 심각한 역류 현상이 일어났다. 정체는 멈춰섰다 그런 뜻입니다. 방토즈 1794년 2월 19일부터 3월 20일까지 공안위원회의 정책은 본질적으로 전쟁 정책이었지만 그것은 우리가 본 한계 안에서 많은 부분 계급 정책을 야기했다. 이후 계급 정책은 진행 중인 국내외 전쟁 정책과 연관성을 이루면서 퇴색한다. 로베스피에르는 여전히 진심으로 산킬로테에게 의지하기를 원하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는 민중 지도자들에 대한 타격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지만 불가능했고 그들에 대한 숙청을 단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숙청은 불가피하게 정부 활동의 추진력과 집행에 대한 산킬로트의 참여를 훨씬 더 제한하게 됐다. 대다수의 민중과 그들의 열정이 정치활동에서 배제된 것은 테르미도르가 아니라 이처럼 이미 방토즈 말, 제르미날 1794년 3월 21일부터 4월 19일 초였다.